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입니다. 2022년 12월 서울 나들이 한번 해봅시다. 12.1억까지 갔던 것이 6.56으로 수직 하락. 그래도 저점이나 이런 것 대비는 올랐더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던 걸까요? 직거래 아니면 사줄 사람이 없더라. 다들 서울 노래만 부르더라. 갈 여건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5월달입니다. 5월달 서울 마이너스 0.01 갓 하락에 접어들었고요. 9월달 0.15, 5월달, 9월달, 10월달 0.27, 11월달 0.46, 12월달 0.65. 자, 하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세 가격이 겁나게 빠지고 있더라. 그러면 매매 가격은 당연히 더 심하게 빠질 수 없다. 서울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과거에 10억 했던 것. 지금 금리 2배 이상 올랐죠. 전세 가격 5억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금리 상태가 높은 상태로 몇 년간 만약 유지가 된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조정받을 수 없을 밖에 없을 것이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집값도 겁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급반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려 그러면 임대차 3법 아니 임대차 2법 때문에 5%를 우리가 묶여요. 그래서 전세금을 많이 올려받고 싶어도 다시 많이 올려받지를 못해요. 전세가가 다시 많이 올라야 집값을 다시 더미로 올릴 텐데 그러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분명히 임대차 3법 전 정부의 무시기 하면서 폐지 수순으로 가야지만 다시 집값을 띄우고 다시 분양시장의 활기를 띄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누란 지위 이런 말 맞나요? 네. 7월 7일자 65,000건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54,000건 수준까지 한 1만 개 정도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때부터 하락은 본격화되었어요. 이 매도 물량 이미 연초 대비는 45,000건 대비 10,000건 정도 늘어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전세 물량이에요. 다시 과거 이야기를 또 한번 꺼냅니다. 21년 11월 이때 무렵에 전세 매물이 서울에 3만 개 정도 되었을 때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금리는 오르기 시작하고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 매물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54,000개입니다. 안 빠진다 할 때 대비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났어요. 이러니 집값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 물량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2만 개 수준이던 것이 3만 개 수준으로 꽁충 뛰어 올라 있는 모습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임대 물량이 연초에 5만 1,000개에서 지금 8만 6,000개 3.5만 개가 늘었어요. 매도 물량도 연초 대비는 늘었죠. 고점 대비로는 1만 개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넘쳐납니다. 전세 가격 서울 비싸거든요. 월세 가격 서울 비싸거든요. 수도권의 아파트 충분히 많이 지었거든요. 인천에 4만 개씩 들어가죠. 경기도에 10만 개씩 들어가죠.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다들 서울 노래만 하더라. 현실적으로 소득 수준으로 서울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원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득 대비 집값 비싸다. 많이 비싸다.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둔촌주공 지금 위태위태하면서 청약 시장 지금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둔촌주공 사태로 인하여.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 270만 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일을 한번 저질러 보려고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 층고 제한이나 이런 것도 풀고 이제 좀 한번 이제 발동을 걸어 보려고 하는데 웬걸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쉽게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11월달 거래량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제 해제되는 분위기 아마 머지않아서 서울도 규제 해제될 것이다. 근데 이 거래 늘었는 게 좀 찝찝해요. 뭐가 찝찝하냐?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11월달 직거래 비율 48%. 100건 중개거래 100건 되는 동안 직거래가 48건 정도 되는 수준. 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 12월달 접어들면 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직거래 비율 나오는 데 없어요. 직거래 때문에 가격이 훼손되고 왜곡된다고 하는데 직거래 아니면 거래도 없더라. 거래량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669건 중에서
직거래가 218건이에요. 218건. 218건 빼고 나면 450건이에요. 거래량. 11월 달에 거래량, 서울 거래량, 뭐 직거래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빼자 좋다 뺍시다. 그럼 서울의 거래량 450건인 거예요. 거래가 엉망입니다. 가격 가장 최근 일자 거래량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25% 아마 30% 하락들을 향해서 줄을 서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마아파트도 26호까지 갔던 것이 18억 7천, 고점 대비 30% 하락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열상으로 길게 놓고 보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형태. 이게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목동 신시가지 13차 15%, 방배 아트자이 요건 10%도 안 떨어졌고요. 고덕 아르테온 25% 정도. 고덕자이 얘가 문제예요. 얘도 한 25% 정도 떨어졌나요? 네, 얘가 왜 문제냐? 21년식 아파트거든요. 이거 파는 순간 세금 덩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그런 분위기. 불과 작년 1월 때까지만 해도 2년 안 지난 아파트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아래쪽으로도 내려가면은 가격 기본적으로 25%, 지금 서울은 25% 정도 줄 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좀 있으면 30% 이상 거래도 점점 많이 나오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고덕스 그라시움 가격 한 방에 5억 빠졌어요. 요런 아파트를 투자자의 입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세 가격은 한창 때 8억 2천까지 갔거든요. 내 돈 7억이면 돼요. 이거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고 전세 매물로 해서 막 2030들 몰려가지고 일단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걸 계산하고 들어가서 사더라는 거죠. 내 돈 모아놓은 거 한 3, 4억 모아놓고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대출 은행에서 빌리고 근데 사실 이거 내 돈 3, 4억 모으기 서울 사람들의 소득 수준 보통 사람들의 물론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 3, 4억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정도 모아서 들어갔는데 웬걸 한 방에 뚜드려 맞고 나면 자기 자산마저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태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중계동 건영 3차 30% 정도 하락했고요. 25% 30% 그렇게 서울 자들 지금도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목동 센트럴 알파크 위브 2단지 가격 13억 6천까지 갔던 것이 9억 2천으로 한 3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웬만한 연골로 들어가서는 버텨낼 수가 없더라.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버틸 수는 있어요. 전세 가격이 7억 5천일 때는 들어가서 버텼어요. 그 말 그대로 연끌이잖아요.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자산을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다 부풀려서 샀는데 웬걸 전세 가격이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세 가격 하락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갑자기 또 2년 사이에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더 구해와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되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자, 나머지 가격들도 10% 올랐는 거, 거래 공백들 생각할게요. 꿈의 숲, SK뷰 30% 정도. 하루치 거래가 돈 이거 녹아내리는 거 보시면은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녹아내리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를 때도 폭발했지만 내릴 때도. 근데 오를 때는 그렇게 지금 못 사는 사람이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릴 때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기존에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있었는데 가격 올라서 한참 좋았다가 고통받고 높은 지점에 사서 떨어지니까 고통받고 많더라는 거죠. 등촌동 아이파크 12자를 봤는데 6자를 봅니다. 심리적으로는 거의 반토막이죠. 심리적으로 반토막인데요. 그래도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올랐더라. 지금 12억까지 갔던 것이 다시 6억 5천 수준으로 한 방에 내려왔는데 요건 직거래였어요. 직거래를 빼면 거래가 없더라. 직거래 가격을 일부 훼손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직거래 가격이 보통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무시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높게 찍혔는 직거래가 있으면은 이거 시장 분위기 좋은 거야. 이거 왜 비싸게 해줘? 왜 비싸게 직거래 가족 간 매매를 가장한 증여성 직거래를 왜 했을까 생각하면서 저거 나중에 어차피 가격 오르면은 양도세 조금만 내게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가격을 올렸을 거야 하면서 그건 시장의 분위기로 받아들여요. 근데 직거래는 떨어지는 직거래는 아니래요. 서울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봐 와서 알잖아요. 직거래 그거 소용없더라. 직거래 그거 예고편이더라. 자, 나머지 가격들도 20%, 30%, 20%, 30% 이상 가격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없더라. 예.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더라. 근데 높은 가격에 있는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 더 많이 아프더라. 저가의 아파트들 한 반에 한 2억짜리 두드려 맞으면 고가 아파트는 한 방에 한 6억짜리 이런 걸 두드려 맞거든요. 맨정신으로 살기가 힘들 정도. 아파트 거래대금 흐름 살펴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근래 들어서 한 4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잘 나갈 때는 몇 조인가요, 이거? 14조였어요. 2020년 6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대금이 14조였어요. 근데 올해 거래되는 거 다 합쳐도 14조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되는 거 22년 거래 다 합쳐도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11조. 물론 조금 남아있긴 해요. 다 합쳐진다고 12월달까지 거래가 다 합쳐도 1년간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12조.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 거래된 거래대금이 14조. 세금 없습니다. 세금 없어요. 70조, 60조, 53조. 작년에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44조였던 게 지금 12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 거래를 통한 양도세, 세수, 취득세, 세수, 공인중개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분양이 될 턱이 있습니까? 270만 개 개나 줘버리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확연히 8월달 접어들어서 확연히 달라졌죠. 건당 대금이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어요. 20% 이하. 거래 가격도 20-30% 하락 뚝뚝 나오죠. 전년 동월과 비교해봐도 아파트 한 건당 거래되는 가격이 2-3억씩 차이 납니다. 10억짜리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아예 없더라. 2020년 6월 같은 이런 모습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볼까?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억 이상 거래량도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비싼 아파트 막 사거든요. 냄새 맡은 사람들 막 삽니다. 또 그 사람 사면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뭔가요? 비싼 아파트 안 사요. 막 60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도 계약했다가 계약 취소가 막 나오더라고요. 15억 이상 비율도 1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더라.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계속 많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아니네, 뭔가 좀 이상하네, 요런 느낌 드실 거예요. 한 방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만 한번 봅시다. 반포 힐스테이트 한 번에 12억 돌려줘야 돼요. 한 1.5억 돌려주는 건 애교 수준으로 보여요. 1.5억 돌려주는 건 애교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 방에 5억을 돌려줘야 돼요. 웬만하면 한 방에 비싼 아파트들 이런 돈들 나올 때 있나요? 이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아예 비쌌던 거면 모르지만 낮은 가격에서 좀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저 돈을 구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한 방에 6억, 5억 이렇게 많은 돈들을 돌려줘야 되는 시장, 아파트 매매 시장 전체 거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지만 전세 자금 시장도 금리가 오르면 아마 그 시장도 많이 위축될 거예요. 그런 것들 전세 자금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집값을 더 맞춰주고 저금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집값을 더 맞춰주고 이랬던 요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더라. 고금리로 인해서 사라지고 전세 자금도 전세 금액 대출 전세 금액이 내려가니까 또 줄어도 불쏘시개가 사라지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 가격 10억대 웬만하면 3억 6억 얘는 10억 돌려줘야 돼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면은 반포자이. 그나마 세입자가 줄을 이어서 구해지면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얘는 내 돈 10억 들고 있어야 돼요. 부자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잘 돌려주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 조금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별로 변함이 없어요. 6억, 5.6억, 7.5억 연끌로 들어가는 사람 버텨낼 수 있나요? 못 버텨냅니다. 절대로 못 버텨낸다. 이런 시장 못 버텨냅니다. 가격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와봐도 3억, 4억, 5억 이런 돈들 이런 돈은 안 나와요. 세상에 이런 돈은 없어요. 위조 지표를 만들지 않는 다음에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격 조금 더 아랫부분으로 나와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15억 8천까지 갔던 전세 금액이 8억 5천. 전세 금액 반토막 났죠? 이게 지금 금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금리를 따지자면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 전세 가격은. 이거 버텨낼 수 있나요? 헬리오시티 금매 나오고 낮은 가격 물건들 막 거래되는 거 나오죠? 못 버티거든요.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서울이 한번 무너지면 대구보다 더 무섭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면 이렇게 서울 가격이 무너지고 있으면은 전국의 지방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올라가나요? 아니죠. 한 방에 이렇게 시계 두드려 맞는 거 보고 나면은 겁이 살살 날 거예요. 물론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방의 물건을 처리해야 올라가죠. 지방의 물건도 처리가 쉽지가 않더라. 연일 서울에서 저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파트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 월세 비율이 1대1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대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서울의 전세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네, 전세 보증금 합, 차트에 살짝 오류가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2022년. 요게 저는 더 우려스러워요.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시장이 쭉 계속 성장해 오다가 21년에 정점을 찍고 22년 이제 꺾일랑 말랑 하는데요. 금리 인상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규모가 다시 이거 지금 66조 시장, 전세 시장 제가 단위가 66조 시장에서 과거 정말 4년, 5년 전처럼 43조 시장으로 줄어든다고 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될 돈 20조가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20조? 저는 굉장히 큰 돈으로 감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예요.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020년보다 평균 전세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11월 달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대구나 부산 지역은 2019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졌거든요. 2019년 전세 가격으로 낮아지는데 서울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으면은 2019년 아래의 전세 가격으로 떨어져요. 2019년의 전세 가격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조 규모의 시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지금 거래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시장의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단순히 20조의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거래량 6억 미만의 거래 비중 요거 쭉쭉 올라갈 거예요. 요거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서울 중위 가격이 거의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가의 전세를 사는 것은 힘들어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확연히 좀 많은 모습, 예년보다 많은 모습을 띠고 있고 평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이제 10월 달이 이제 정점이었다 싶어요. 10월 달이 정점이었다. 무한정 오르지 못해요. 월세 가격도. 너희 전세 시장, 지금 어쩌고, 매매 시장이 어쩌고 해가지고, 세입자들 월세 시장으로 내몰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매매 가격 떨어지고 전세 가격 떨어지면 월세 가격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떨어져요. 어제 대통령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월세 가격도 이제 10월 달을 정점으로 하고 아마 조정받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예년보다 높고 낮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이 연중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모양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